안녕하세요, 차트제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자주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상승 파동을 만들고 가는 그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늦게 발견하면 매수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발견을 했을 때 혹은 진입을 했는데 과연 얼마까지 슈팅을 할지 대응하는 방법 혹은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량 매도를 해야 될지 혹은 나머지 상승폭을 가지고 잔량을 남겨놓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차트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들고 있었더라면 수익이 진짜 많이 났을 텐데. 혹은 아, 이 종목을 진입하고는 싶은데 너무 고점이라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매수를 해놓고 상승은 많이 나오는데 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폭을 만들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승 파동을 만드는 종목들이 같은 패턴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종목들은 눌러주고 이탈을 한번 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냥 올라간 종목이고 심하게 흔들면서 가는 종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3개의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비교를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개 종목을 준비했고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에요. 아직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고점이 다 가겠죠. 그런데 이제는 알고 가야 됩니다. 종목을 어디서 잡아야 됐었고 늦게 발견했더라면 뭘 기준으로 나머지 상승폭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가야 돼요. 자, 먼저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릴게요. 상승이 있던 그런 자리예요. 지금 차트만 봐도 정말 고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면 늦게 발견한 사람들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까? 우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이미 돌파형 캔들이에요. 돌파형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3일 내내 많았어요. 처음으로 상승을 했던 첫날보다도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급등주를 보실 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래량보다도 많은지 혹은 적은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이 점점 늘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식을 처음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진입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켜야 될 거는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 처음으로 조정을 주는 구간이 여기에요. 늦게 발견했더라도 얼마든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에서 진입을 했던 분들과는 다르게 비중은 어느 정도 지켜야 돼요. 너무 고액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직 차트가 살아있어요. 거래량이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가 물량을 풀고 나가려면 어느 정도 상승폭이 필요하고 얘네가 물량을 풀 때 나오는 전형적인 차트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음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음봉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4개까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진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차적으로 진입한다는 거는 비중 100% 중에서 30% 정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응이 가능한 혹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두고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특정 이동 평균선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동평균선을 보면 제일 위에가 3일입니다. 그 밑에가 5일이고 그 아래쪽이 10일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가 20일입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서로 붙이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올랐던 가격들이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서로 만나게 돼요.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게 차트는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고 1차적으로 진입을 했으면 지금은 3일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일선을 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 얘네가 슈팅을 시작했던 자리가 5일선이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선은 너무 멀어요. 슈팅을 시작할 때 한 번도 터치를 해줬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인 3일선과 5일선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진입을 하실 때 3일선과 5일선, 최대 5일선까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물량을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하시면 지금부터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물량 추가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이 서로 붙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5일 이동평균선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입을 조금 더 하시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음봉이 나와줘서 특정 가격을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저는 50%까지만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봉이 하나 더 나와주면 물량을 조금 더 담을 수는 있겠는데 음봉을 안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그렇게 크게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차트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강한 상승이 있고 그대로 다 빠졌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1차적으로 진입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급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타점을 잡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얘네가 주가를 바로 급락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물량을 굉장히 많이 담았는데 일시적으로 얘네가 물량을 다 털고 나가려면 하한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얘네도 올라가면서 물량을 빼고 내려가면서도 물량을 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장대 음봉을 만들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서 얘네가 어디서 물량을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량 매도를 하던지 어느 정도 잔량을 남겨놔도 되겠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가격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차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음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물량을 다시 추가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혹은 종가에 다시 물량을 담아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거는 지켜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또 매도를 하시면 돼요. 봉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봉이 클 때는 차익 실현을 무조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 수익을 내면서 가는 게 맞아요.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유 종목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부담이 안 되는 잔량을 남겨두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있었고 이탈하는 모습은 아직 없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어요. 음봉을 심하게 이제 만드는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추세를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추가적인 하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음봉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도 음봉이 만들어지고 주가의 흐름이 둔해지거나 이상한 캔들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추세를 잘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확인 가능한 거는 1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가격을 찍고 종가는 다시 올린 모습이에요. 이런 캔들을 보면 얘네가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켜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은 끝이 났어요. 단기적으로 5일선은 끝났습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선은 지금부터는 11선이 되는 거예요. 11 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추세를 잘 봐야 돼요. 이 선을 이탈하는지 혹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음봉이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봉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음봉이 안 나오고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런 양봉의 캔들이 나와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얘네가 고의적으로 음봉을 만들었다는 게 판명이 났어요. 음봉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끌고 오기 위해서 주가 하락을 시킨 겁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은 너무 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필요하겠죠. 5일 이동평균선은 옆으로 횡보만 해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10일 이동평균선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타점은 10일 이동평균선이 이날부터 되는 거예요. 만약 타점이 안 잡힌다고 하시면 분할로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장중에 혹은 종가의 소액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 하락이 없는 종목들은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도 더 많아졌죠. 차트를 더 보겠습니다. 다음날은 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음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 가격대를 계속 찍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특정 가격은 얘네가 이탈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런 거를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마 여기였을 것 같아요. 물량을 추가하거나 소액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이틀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날은 왜냐면 음봉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정 자리를 지키는 거는 봤지만 다음날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날부터 흐름이 좋기 때문에 특정 자리에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를 더 보겠습니다. 자, 음봉이 안 나오고 이제 양봉이 다시 나오죠. 이제 이동 평균선도 얼추 비슷한 자리에 맞춰졌어요. 어느 정도 주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세가 다시 바뀝니다. 다시 슈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수하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면 돼요. 2% 3%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의 기준은 1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많이 멀어지고 있죠.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할 때까지 저희는 또 공략을 하면 됩니다. 앞에 저희가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 슈팅이 있고요. 슈팅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매도는 솔직히 자율로 하시면 돼요. 자율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때부터 1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스윙으로 밀고 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도하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이걸 판단을 해본다면 처음으로 음봉이 나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율로 매도를 하셔도 돼요.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잔량은 좀 남겨놓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하면서 저희가 손절 라인을 봤던 이동평균선과 많이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 손절 라인까지 오려면 분명히 음봉이라는 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는 자율로 하시면 돼요. 자율로 하시는데 이렇게 상승 파동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음봉이 나올 때까지 홀딩을 한번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날도 상승이 한번 있었고요. 음봉은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봐야 되는 게 위아래로 주가를 흔드는 캔들이 나왔어요. 비록 양봉일지라도 위아래로 흔드는 캔들은 고점에서 좋지 않습니다. 항상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캔들 뒤에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캔들의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을 위에서 많이 터트린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음봉이 언제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날 매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도 되는데 잔량까지 매도를 할 것인가 판단은 이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비록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은 안 했지만 나는 먹을 만큼 먹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셔도 돼요. 어차피 주가가 빠져봤자 저희가 들고 있는 평균 단가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저희가 상승하면서 먹었던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량을 더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11선까지는 저는 볼 거예요.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잔량은 남겨두겠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음봉이 3일 연속 나오다가 4일차 때 음봉이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추세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음봉이 하나 더 다시 나와서 이탈을 한다면 전량 매도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패턴은 주가가 처음 상승할 때부터 나왔던 패턴이에요. 음봉이 끊기고 양봉이 만들어진 시점, 이 시점부터 주가는 돌파를 합니다.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 슈팅을 하는데 아직도 10일 이동평균선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 아직 잔량은 남아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매하기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파동을 만들면서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 타점 혹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급등주를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요즘 운이 나쁘면 상장 폐지까지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차트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대신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종목 자체를 찾는 방법인데, 대부분 대장으로 잡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재료의 크기가 굉장히 좋은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슈라든지 그 이슈가 나왔을 때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찾을 수 있게 돼요.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장 강한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걸 찾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강하게 상승이 있었던 제주 반도체는 어땠을까요? 과연 어떤 패턴으로 얘네가 올라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시죠? 특정 가격을 이탈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갔죠? 근데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네요. 음봉이 처음으로 나왔던 자리.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주가 슈팅이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에브리봇은 5일선이었죠? 5일선에서 슈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반도체는 어디서 했어요? 11일 이동 평균선에서 했어요. 그러면 11일 이동 평균선이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10일까지는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10일까지는 한번 버텨보세요. 이렇게 음봉이 빠져도 겁날 게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손절 라인을 둔 거는 11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는 거예요. 11선을 이탈한지 봅시다. 이탈 안 하고 가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0일 이동 평균선이 많이 따라왔죠.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 손절 라인이.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 가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하죠.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다면 저희는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이렇게 감싸줬어요.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정 가격을 방어를 해주는지 확인이 되면 진입을 하는 겁니다. 대신 손절 라인은 어디죠? 11일 이동 평균선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중은 당연히 많이 줄여야겠죠. 자,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어요. 자, 좋지 않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장대 음봉이 나왔고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인 고점이 됐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봐야 되는 거 1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 잘 봐야겠죠. 좋지 않은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추세를 한번 봅시다. 종가 기준으로 이탈은 안 했습니다.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요. 자, 그러면 평소에는 여기에 당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여기에 당했을 거예요. 손절을 하던지 익절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익절하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부터 또 100%가 올라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가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 만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는 거는 파동 한번 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요. 얘는 처음부터 11선이었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또 이상한 캔들 나왔죠.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자, 이탈했죠? 끝입니다.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다시 반등이 있든지 말든지 이거는 상관할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매매할 수 있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다시 양봉이 만들어지면 소액으로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끝났죠? 그러면 21선을 터치하고 반등 한번 했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 종목은 끝났어요. 다시 올라가긴 힘듭니다. 만약에 21선에서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한 번 더 슈팅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에코프로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보겠습니다. 21선 마저도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진짜 끝난 종목입니다.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이 종목은.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는 얘네가 물량을 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물량을 계속 풀고 있고 올라갈 때도 풀었을 거예요.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저는 차트가 지금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에코프로처럼 이탈했다가 다시 갈 수는 있어도 저는 다시 갈 때 잡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주가가 빠진다에 한 표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종목 유명했던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로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죠.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5일선이네요. 딱 봐도. 자, 슈팅이 있던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선들이 겹쳐져 있어서 애매하죠. 지금은 확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슈팅이 있던 날 과연 어떤 선을 밟고 올라갔을까. 5일선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차트 흐름을 보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5일선을 기준 잡았으면 벌써 수익이 정말 많이 났을 거예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늦게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밑꼬리를 줄 때, 음봉 때 손절 라인을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고점일수록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서 손절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봉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음봉인데 밑꼬리까지 주는 그런 캔들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대신 손절 라인은 항상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5일선을 이탈하는 날까지. 자, 좋지 않은 캔들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서로 붙고 있습니다. 멀어져 있던 11선도 따라오고 있고요. 이탈하는 흔적도 없고 그냥 계속 가요. 이런 차트는 진짜 몇 개 없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만약에 찾았다고 하면 대박이에요. 이탈하는 것 같아도 또 올립니다. 이제 이탈했죠. 이탈했으면 이제는 11선 봐야 돼요. 5일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선에서 다시 올라가죠. 계속 가요. 5일선은 아닙니다. 이제 11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11선까지 이제 주가를 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점점 붙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차익 실현은 계속 하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욕심 부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제 아직도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장대 음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단기 고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캔들 위아래 흔드는 캔들은 정말 안 좋아요. 고점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문제죠. 정말 나오면 안 되는 캔들이 두 개나 나왔고,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주가가 빠졌죠.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왔어요. 여기 이탈하면 일단 끝난 거예요. 이탈 안 하죠. 근데 음봉이 또 나왔어요. 음봉 나올 땐 추세를 항상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여기서 매매하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서 여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진짜 안 좋아요. 자리는 바로 이렇게 이탈하면 바로 물려버려요. 손절을 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물린 채로 주가 빠질 때까지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탈하겠죠. 이렇게 이탈하고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이 있었어요. 2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때 강하게 돌파하고 15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제주반도체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진입하겠다고. 저는 확실하게 돌파하고 특정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걸 보고 들어갈 거예요. 특정 가격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음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음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탈이죠.
근데 파동이 지금 이제 커지고 주가가 하나에 90만 원이에요. 90만 원짜리가 11선을 지키면서 간다? 힘들 수 있어요. 이제는 큰 파동으로 봐야 됩니다. 큰 파동이 있는 자리는 항상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지금부터는 매매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 이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을 때 차라리 밑꼬리 잡고 소액으로 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 눌림목에서는 잘 안 합니다.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탈했을 때 주가가 빠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제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손절 라인을 항상 잡아야 되고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좋아요. 확실하게 상승을 시켜주고 조정을 잠깐 주는 날, 이런 날 잡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슈팅이 계속 있었는데 주가가 빠지기 전에 만들어지는 캔들이 뭐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윗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아래로 흔드는 캔들, 얘는 특히 음봉이에요. 또 하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 주식은 끝난 거예요. 캔들만 봐도 끝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2차 전지가 더 갑니다 이런 소리를 해도 차트가 말을 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항상 고점에서는 특정 캔들이 나오는지 이런 음봉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음봉이 나왔을 때는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가는지, 추세를 잘 따라가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때부터 에코프로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냥 빠져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는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 종목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